우리 아르헨티나가 이제 세 번째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아르헨티나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아르헨티나가 세 번째 그 우승을 차지했지만 9번째 부도가 났죠. 축구 잘하면 뭐해? 나라가 망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세 번 우승했는데 그 9번의 부도를 맞이했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가 엄청난 부국이었어요. 엄청나게 잘 살던 국가가 9번의 그 부도가 났는데 왜 부도가 났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궁금합니다. 그래서 갖고 와봤는데 아르헨티나는 엄청난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세 번째로 곡물이 잘 자라요. 곡물이 잘 자. 몰랐어요. 그러니까 곡물이 잘 자라고 곡창지대라는 건 땅이 윤택하고 평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많아요? 소가 많죠. 그래서 인구보다 소가 더 많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으니까 소를 그냥 얘네들은 그냥 풀어놓는데요. 방목이네요. 네, 풀어만 놔도 이제 소가 너무 잘 자란대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나가 소고기 먹는 양이 전 세계 거의 1등이에요. 주식이네, 주식. 소가 주식이야. 우리나라가 1년에 이거는 지표마다 조금씩 다른데 1년에 11kg 정도 먹는데 아르헨티나가 41kg를 먹고요. 미국이 24kg, 이스라엘이 19kg, 브라질도 27kg인데 진짜 소고기를 엄청나게 먹는 나라예요. 그만큼 소고기가 싼가 보네요. 야, 얘네들 봐봐. 그 인간은 출산율이 떨어지지. 네. 소들은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인간보다 소가 많으니까 그 소를 한 마리를 호를 짭짭 다 먹어도 소가 남는다. 인구보다 소가 많으니까. 네. 소 한 마리가 이제 100kg 훨씬 넘잖아요. 그래서 소가 그렇게 핫하다. 이렇게 고창지대에다가 소도 많아. 얘들은 또 행복해 소들이 그냥 풀어놓거든. 이게 동물 복지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 소를 관리해주는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이거 그 갈빗대를 통째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비싸서 못 먹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하려면 그 동네에서 날 잡아가지고 파티해야 돼. 근데 얘네들은 이걸 아사도라고 부르는데 그냥 훈연하듯이 그냥 갈빗대로 구워 먹는 거야. 야 이거 부럽다. 맛있겠네. 이렇게 비싼 소를 그럼 우리나라가 그 아르헨티나 소를 가져다가 팔면 싸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 소를 못 가져와요. 왜 못 가져와요? 저렇게 싼데. 그 병 때문에 그 전염병이 예전에 그게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 소고기 그 수입이 안 되죠. 수입이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죠. 어쨌든 간에 소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못 참지. 그렇죠. 이 정도를 많이 먹는 나라인데 이렇게 곡창지대에다가 땅도 넓고 그 다음에 자원도 어마무시합니다. 셰일가스가 세계 3위예요. 보유량이 3위입니다.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매장량 순위 셰일가스가 아르헨티나가 3위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이랑 비등비등할 정도로 많고 그 다음에 리튬 매장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칠레, 호주 다음으로 엄청나게 많고 자원도 엄청 빵빵해요. 그래서 옥수수도 그 전 세계 2등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먹는 이제 대두 있죠. 대두, 밀, 옥수수, 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면서 이 나라가 전 세계 5위 이제 강대국까지 올라가잖아요. 엄청나게 강대국까지 올라가는데 이 와중에 또 호재가 하나 있어. 어떤 호재요? 얘네들은 세계 1차 대전 때 그 전쟁 물자를 판매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얼마나 돈을 벌었냐? 그 때는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우리가 그 냇물에서 빨래하던 시절 요거 해보신 분? 난 해봤어요. 저 떼국물 하면서 그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시냇물에서 그 어머님들이 이렇게 빨래하던 시절 이렇게 그 지게를 지면서 이제 다니던 이 시절 얘들은 뭐 했느냐? 얘들은 지하철이 있었어요. 야 이게 맞나?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거든요. 우리는 조선시대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도 설립이 안 됐던 조선시대 때 얘네들은 지하철이 있어요. 급이 다르네. 급이 다르죠. 돈이 많으니까. 수십 년 먼저 사셨네. 그렇지. 우리는 그 호롱볼로 이제 밤을 지새울 때 그래서 출산율이 올라갈 때 얘네들은 지하철을 타고 다녀. 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청나라가 멸망했죠. 야 중국도 아니야. 청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쟤네들 지하철을 만들 때 청나라가 멸망을 했고요. 그때 추억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던 그 시기에 말이 되나? 지하철이 나온 게? 그 정도로 부강한 국가란 얘기죠. 네. 엄청나게 부강한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국가, 이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뭐 길쭉하게 생겼죠? 이 아르헨티나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그 스페인과 그 포르투갈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이제 만들어 다녔던 그 대항해 시대 때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먹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이제 먹어서 이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식민지가 됐었는데
이때 그 나폴레옹이 여기를 공격을 하죠. 갑자기 튀어나오는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공격하면서 이제 본토가 흔들립니다. 본토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파견 나갔던 애들한테 야 돌아와 라고 얘기를 하죠. 야 우리 지금 스페인 망하게 생겼거든. 포르투갈 망하게 생겼으니까 야 돌아와서 도와줘 하니까 아르헨티나가 뭐라고 하느냐? 싫어. 그래서 독립했어요. 보통은 그 본토가 위험하면은 이제 군사 돌려서 도와주러 가지 않나? 안 가요? 안 가. 아니 형 미국이 그래서 생겨났어요. 맞아요. 미국도 그랬어. 똑같습니다. 미국도 떠나 나와서 영국 본토가 위험해. 응 꺼져 하면서 이제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분가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나폴레옹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토를 공격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여기 스페인과 그 포르투갈은 같은 동네죠. 그래서 얘들 백인들 국가예요. 근데 우리가 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인종을 보면은 그 브라질 친구 호나우 보면은 약간 그 남미 느낌이 나죠. 까무잡잡하네. 아르헨티나의 메시를 보면 백인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 그 아르헨티나는 백인들이 98%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네. 아니 같은 남미 국가고 위아래인데 여기서도 위아래 친구고 여기서도 위아래 친구인데 인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우리는 중국, 아시아, 일본 딱 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잖아요. 비슷하죠. 그쵸? 왜 차이가 안 나는지 아십니까? 왜요? 그 아르헨티나가 그 여기에 또 원주민들을 학살을 해가지고 혼종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맞나? 그 아르헨티나가 여기를 이제 식민지를 하면서 원주민이 원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원주민을 다 학살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 인종이 섞여가지고 이제 그 남미 분들이나 이런 다양한 인종들의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들은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그냥 싹 다 보내버려. 이게 맞나?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자원도 빵빵하고 1912년에 지하철까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땅도 좋은 나라가 왜 붕괴됐느냐? 다들 아실 거예요.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였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포퓰리즘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얘들이 어떤 정치를 했었냐면은 나라에 자원이 너무 많잖아.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 팔아먹어야죠. 자원을? 자원 자원은 당연히 팔아먹지. 네, 팔아먹죠. 자원이 너무 많고 돈이 빵빵하게 벌리고 세계 1차 대전 때 미국 애들이 돈을 싸들고 오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복지를 엄청나게 늘립니다. 근데 처음에 복지 주는 건 쉬워. 근데 뺏기가 어렵잖아. 표를 얻기 위해서 복지를 많이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고마우니까. 얘네들의 당을 보면은 그 복지를 많이 해주는 그 정당이 오랫동안 집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지를 계속 늘려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 정권도 표를 받기 위해서 뭐래요? 야, 다음 정권엔 내가 이거 해줄게. 또 다음 정권 내가 더 해줄게. 더 해줄게 하니까 나라에 돈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무너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그 대통령 얘기 들어보면 이분입니다. 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주겠다는 얘기죠 나라를. 그게 그래야 되는구나. 그죠? 그 나라를 주겠다는 얘기죠.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현재는 부통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한 번 좀 뺏겼다가 지금은 부통령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이 뭐 하셨느냐? 어마어마한 포퓰리즘을 하셨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는 정책을 멈추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이 당에서는 엄청난 복지를 이끌어 왔는데 그 또 한 번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는 정책을 멈추지 않겠다 하면서 현금 복지를 남발하고요. 서민들을 위한 전기 수도 요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요. 학생들에게는 공짜 노트북을 500만. 야, 인구가 4,500만이거든요. 네. 학생들한테 500만이면 그냥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다 준 거지. 다 준 거죠. 다 준 거야. 거기다가 일자리 늘리겠다고 공무원 수 늘리고요. 연금 지급을 보통 다른 나라들은 연금 지급하는 나이를 올리고 있죠. 네. 얘네는 낮춥니다. 야, 빨리 은퇴하고 연금 받아. 와, 그만큼 나라에 자원이 많다 보니까 네. 거기 판돈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미 얘네들은 붕괴되고 있었어요. 이게 2007년도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집권했을 때도 지속적으로 이제 국가 부도가 나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위해서 엄청난 지원 정책을 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이런 정책을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야.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렇게 퍼주다가는 다 망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 정권 이누나 다음에 정권이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마크리 아저씨가 좀 말을 세게 합니다. 네네. 이러다 모두 다 죽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느냐 그 정책들 여태까지 해줬던 포퓰리즘 정책을 하나하나씩 바꾸려고 합니다. 쓸데없는 복지를 그쵸? 줄이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노조 관련돼서 줄이고 뭐하고 복지를 축소하려고 하니까 그 전국적으로 이제 그 시위가 일어나죠. 약간 그 프랑스의 마크롱이랑 비슷합니다. 네. 확실히 지표는 좋아졌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경제는 살아나고 있었는데 국민들은 싫죠. 그렇지. 아, 나 일 안 하고 돈 벌고 싶어. 응애 하시는 분들이 시위하시는 거죠.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얘네들은 복지만 받아왔단 말이야. 네. 긴 세월 동안 복지만 받아왔다가 연금도 빨리 주고 뭐 하는데 이제 맞아 이 누나가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무너진 건 맞는데 이거를 뺏으려고 하니까 뺏기기 싫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바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분이 나가시고요. 다른 분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리 경제 개혁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실패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정권이 또 한 번 바뀝니다. 또 한 번 바뀌어서 이분으로 바뀌는데 같은 당이에요. 같은 당이 바뀌면서 이 누나가 다시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아니 이 누나가 나라 망가뜨렸는데 야 이 누나 때는 다 퍼줬어. 너무 퍼줬어. 국가야 부도나든 말든 다 퍼줬어. 그립구나. 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가 거지가 되든 말든 일 안 하고 돈 벌고 싶다는 사람이 많았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오고 이 누나가 이제 부통령으로 앉습니다. 네. 부통령으로 앉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난 잘 모르겠는데 자금 횡령으로 12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가난한 사람을 없애겠다,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 하셨던 분이 뒷돈 받다 걸려갖고 12년형 구형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착한 척, 그쵸? 뒤로는 돈 받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착한 척, 뒤로는 돈 받다가 12년형을 받았는데 이것 또한 이 누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부당하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부통령 또 지지자들 경찰과 충동해서 최소 14명 부상당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지자들도 있긴 하지만 경제가 붕괴된 것도 맞죠. 엄청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경제가 언제부터 무너지느냐 보시면은 2001년도부터 이게 화폐입니다. 화폐에 대한 가치예요? 네, 화폐예요. 화폐의 가치가 이제 저거는 올라가는 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망한다는 얘기죠. 2001년도부터 화폐 가치가 미친 듯이 떨어지는데 보시면은 그때부터 얘네들이 다 집권을 해요. 이게 여태까지 쭉 집권하다가 중간에 한번 아까 전에 그 아저씨 개혁하겠다는 것이 나왔다가 개혁하니까 서민들이 뭐라 그래? 복지를 뺏으려고 그래? 싫어. 그래서 다시 없애고 이 누나가 다시 등장을 하죠. 네. 물론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지만 부통령으로 등장하면서 다시 이 정당이 잡으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때부터 화폐의 가치가 미친 듯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원도 많고 그 다음에 땅도 좋고 비옥하고 모든 걸 다 갖췄지만 복지로 인해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냐? 금값입니다. 이거는 금값도 비슷한 시기에 미친 듯이 올라가죠. 그 정도로 이제 화폐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둘이 합쳐서 보면 이게 국가냐? 이게 화폐고요. 이게 금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똥값이 된 거네요. 아 그렇죠. 미쳤죠. 미쳤습니다. 거기다가 얘네들이 자원도 많고 자원도 많고 땅도 비옥한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기업에 대한 탄압을 하고 이제 노조들이 강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 아르헨티나 와가지고 자원이나 이런 거를 이제 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5%는 미개발 상태예요. 황금의 땅이라는 거지. 어차피 개발하러 들어가 봤자 네네. 노조 애들이 일 안 하니까. 그쵸.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니까 기술력도 떨어지고요. 국민성도 일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뭐 한다? 그냥 소고기나 구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이나 부도가 났던 아르헨티나인데 결국은 이제 단맛에 너무 취해서 이빨이 썩는지 모르고 계속 먹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요번에 우승한 국가 3번이나 우승했지만 9번의 부도가 난 국가 자원도 풍부하고 이제 소도 많고 먹을 것도 많지만
복지로 인해서 무너진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한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국가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남아공입니다. 네. 남아공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엄청나게 잘 살던 국가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백인들이 집권했을 때는 정말 이제 많은 이제 부를 갖췄는데 어느 순간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들 아실 거예요. 다 노란색이죠. 다 노란색인데 갑자기 녹색으로 바뀝니다. 만델라 이후에 흑인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백인들을 핍박하고 흑인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걸스카우트 에이티 이런 것처럼 흑인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핍박을 하죠. 그래서 기업들 다 떠나고 이제 농장 다 망하고 하면서 남아공도 이제 붕괴를 하게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백인들도 투표권이 있고 흑인들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흑인들이 훨씬 많이 살겠죠. 흑인 국가니까 아프리카니까 또 흑인들을 위한 정책 포퓰리즘 정책을 하겠다라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백인들을 내쫓고 모든 산업을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된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남아공이죠. 그래서 이제 만델라 같은 경우는 화합을 요청을 했지만 그 다음에 정권부터는 이제 백인들의 탄압, 기업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면서 붕괴돼가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슷하게 좀 아르헨티나도 이제 정권이 이제 독차지하면서 그 뽕맛에 잊지 못해서 국민들이 선동당하면서 한 정권이 오랫동안 집권을 하면서 국가의 화폐가 가스라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축구는 잘하지만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라에 아까 사람보다 소고기가 더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소고기가 정말 쌉니다. 소고기가 정말 많이 싸. 그 우리나라도 이 소고기 갖다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요. 아르헨티나는 구제역 때 구제역이 터진 적이 있기 때문에 가축의 전염병 예방 때문에 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명분 아닌가? 이게 명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차피 그거 다 도축해가지고 시뻘건 고기만 오잖아. 네네. 그 고기만 오는데 어떻게 이게 전염병이 퍼진대? 이제 어쨌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소고기가 엄청 싸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사다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일부러 막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뭐 아직까지도 이제 전염병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안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가져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야, 그 아르헨티나 보니까 땅이 너무 좋아. 너무 비옥해. 너무 비옥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탐이 나죠. 한국도 탐이 나. 야, 그 여러분들 탐 안 납니까? 이렇게 비옥한 땅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 심지어 미개발 지역이 75%야. 누군가가 들어와서 개발해주면 땡큐 하는 나라죠. 아, 그렇지. 거기다가 농사가 정말 잘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밀이나 이런 것들 다 수입해다 먹잖아. 그렇지. 초원 이런 것도 별로 없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아르헨티나로 가자.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우리도 땅을 사가지고 여기서 농사를 지면 잘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 아르헨티나에다가 그 땅을 삽니다. 현명했네. 저기 목초지에다가 한우 풀어가지고 딱딱하면 되겠네. 그렇지. 야, 우리나라 땅덩이도 적은데 여기 3대 곡창지대에다가 그 어마무시한 그 초원이 있는 국가야. 땅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땅을 삽니다. 언제? 1978년도인가? 농경사절 때죠. 삽니다. 근데 이 땅이 어떻게 됐느냐? 잘못 샀어. 왜 이걸 방치한대? 땅을 여기에 샀거든요. 농경지는 여기에요. 여의도의 79배. 엄청나게 큰 땅인데 이거를 방치하고 있네요.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땅을 잘못 샀어. 농사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소금산을 샀어. 아니 그 많은 초원 중에 하나 샀는데 소금 있는 땅을 샀다고? 그래서 지금 37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샀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13억인가? 15억 주고 샀대요. 여의도에 79배나 되는 땅덩어리를 13억인가 15억 주고 샀대요. 네.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아까도 말했지만 1970년도입니다. 그럼 이 돈의 가치를 환산하면은 지금 돈으로 한 600억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지도를 보면 이 농경지대가 대부분 어디 있냐면 농사짓는 땅이 이쪽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어디 샀느냐? 여기 이쪽에 산소. 야, 너는 너무 잘못 산 거 아니냐? 좀 많이 먼데? 지도로 보면 좀 많이 먼데요? 땅을 잘못 샀어요. 땅을 잘못 사갖고 37년 동안 그 취지는 좋잖아. 네. 야, 우리나라 농경사회가 이때 당시 농경사회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었으니까 야, 그 아르헨티나 비옥하니까 우리도 가서 이제 한입 하자. 취지는 좋았죠. 안 됐죠. 그 2008년도에 국회에서 이제 정부가 처음으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1978년도에 구입한 거를 2008년도에 야, 미안해. 잘못 샀어.
하면서 이게? 이제 사과했네요. 사과를 했는데 그 37년대 방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방치한다고 해서 뭐 땅은 내 거지만 뭐 방치한다고 해서 뭐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거 37년째 관리비를 내고 있어요. 골 때리네. 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관리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땅을 잘못 샀어요. 여기를 샀어요. 누가 봐도 저렇게 초록초록인 데를 사야 되는데 여기 근처 샀죠? 여기를 샀어야 되는데 여기 지도 보면은 네, 야따마우카라는 농장이라고 야따마우카 칠레 옆에 뭐예요? 여기 보면은 이쪽이죠. 여기가 칠레거든요. 골 때리는 데 샀네. 그랬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력은 했지만 그 농사짓는 분들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공무원들끼리 가서 땅을 잘못 매수해가지고 부동산 불패 신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땅을 팔겠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네. 네, 아무도 안 사준답니다. 야 이거 우리가 잘못 산 건 알겠지만 이거 다시 팔면 되잖아. 근데 왜 37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어? 왜 보유하고 있어? 안 팔려요. 여러분 같으면 사겠습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살 거예요? 안 사죠. 호구당했네. 호구당했어. 네, 호구당했습니다. 분명히 현지 브로커한테 눈탱이 맞을 거야. 그렇죠. 눈탱이 맞아가지고 다시는 팔리지 않고 관리비만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근데 여기만 산 게 아니라 칠레에도 샀어요. 여기도 망했죠. 여기도 망해가지고 칠레는 지금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농사는 못 짓고요. 코이카 애들이 거기다 건물 짓고 지내고 있어요. 칠레 같은 경우는 잘 사긴 했어. 여기는 잘 샀어. 농사 지을 수 있어. 땅을 사서 이제 농사 지려고 이제 농민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칠레 정부가 한마디 합니다. 야, 땅 사는 건 오케이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허가 없이 농사를 짓냐? 그러면서 안 돼. 하면서 농사를 못 짓죠. 아르헨티나는 땅이 안 좋아서 못 짓고요. 칠레는 땅은 샀지만 정부에서 야 너네 뭔데 남의 나라 와서 농사를 짓고 있어? 그래서 못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당시에 70년도에 이제 많은 이제 땅덩어리를 사가지고 농사 져보려고 했다가 대부분 다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르헨티나는 이제 정치적 사건 때문에 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이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국뽕 때문에 정권이 바뀐 적은 한 번 있었지만 또다시 돌아오면서 또 다른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는 지속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이런 땅은 우리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나라가 척박하잖아. 네네. 근데 척박해서 잘 사는 건가?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만큼 성장했잖아. 네네. 없기 때문에 성장한 게 아닐까요? 그쵸. 요즘 다 배부르고 따뜻하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점점 이상해지잖아. 그쵸. 다시 가난해지면 우리나라 잘 살아지려나? 가난해지면은 이제 시위를 하겠죠. 복지해달라고. 민생 살리라고. 옛날에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산 끌어다 쓰면서 다 빚이 되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 부도가 나겠죠. 그러다가 포퓰리즘 하면서 그쵸. 세상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밥이라도 빌어먹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힘들면 정부 탓하고 못하고 시위하고 뭐하고 데모하고 민생을 살려라 뭐하는 거냐 부자들이 돈을 다 뜯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많은 시위를 할 거고 그러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표를 위해서 뭐래요? 빚내서 계속 돈을 뿌리겠죠. 자기는 정권 유지하다가 해외를 나가면 그만이거든. 그렇죠. 사실 한 4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게 해서 무너집니다. 유럽도 그렇게 해서 무너진 국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한 번의 포퓰리즘이 이제 국가의 자리를 잡으면 그게 연속적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줬던 걸 뺏을 수가 없거든.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